1973년 겨울 서울 변두리의 낡은 단칸방. 6살 소녀가 10살 오빠의 품에 안겨 잠들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어머니가 불러주시던 자장가를 조용히 흥얼거렸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노래.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남매에게 물려준 단 하나뿐인 노래였습니다. 소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동생과 함께하는 마지막 밤이 될 줄은. 이틀 후 아침 소녀는 사라졌습니다. 소녀는 동네를 미친 듯이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6살 동생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들어온 새어머니가 한 짓이었습니다. 가난한 집 딸아이를 돈에 팔아넘긴 것입니다. 지은아, 엄마가 못 지켜줘서 미안해. 미안해.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좁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10살 소녀는 그날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2015년 가을 서울 강남. 55살의 강민호는 고층 빌딩 회장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성공한 건설업계 CEO. 누가 봐도 부러워할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또 한 장의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23번째 탐정이 보내온 마지막 보고서였습니다. 단서 없음. 더 이상의 조사 불가능. 민호는 보고서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42년. 그는 42년을 동생을 찾아 헤맸습니다.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로 번 돈, 첫 월급, 사업으로 번 돈의 상당 부분을 동생을 찾는 데 썼습니다. 하지만 매번 실패였습니다. 입양 기록도 없었습니다. 아니, 있긴 했지만 모두 위조된 것들이었습니다. 새어머니가 증거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민호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 비밀칸에 빛바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6살 지은이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 지은아, 넌 어디 있니? 살아는 있는 거니? 민호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40이 넘어서도 50이 넘어서도 그는 단 하루도 동생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가 될 줄 알았습니다. 민호의 기사가 평소와 다른 길로 차를 몰았습니다. 사고로 우회하는 중이었습니다. 차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좀 막히네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2층 건물이 보였습니다. 해 뜨는 마을 복지관이라는 간판이 달려 있었고 작은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창립 20주년 기념 실버 합창단 공연 마이너스 오늘 오후 3시. 민호는 시계를 봤습니다. 2시 50분. 여기서 잠깐 내리겠네. 네. 회장님, 민호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 복지관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복지관 1층 강당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동네 주민들, 어르신들이 335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뒤쪽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무대 위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올라왔습니다. 실버 합창단이었습니다. 첫 곡은 고향의 봄이었습니다. 따뜻하고 정겨운 노래였습니다. 민호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그때. 엄마와 지은이가 있던 그때. 두 번째 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엔 독창이었습니다. 한 여성이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50살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옷차림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조심스러웠고 눈빛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다음은 박수진 씨께서 특별한 자장가를 불러주시겠습니다. 박수진. 여성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봤지만 그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 노래, 42년을 기다려온 그 노래였습니다. 세상에 단 셋만 아는 노래. 할머니, 엄마, 그리고 자신과 지은이. 엄마는 돌아가셨고 할머니는 훨씬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럼 저 여자는? 민호는 무대 위의 여성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여성은 노래를 부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왜 우는지 본인도 모르는 듯 당황하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민호도 눈물이 났습니다. 42년. 15,330일. 그가 기다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노래가 끝났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박수를 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서 있었습니다. 눈물만 흘리며. 공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무대 옆으로 갔습니다. 한 여성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부드러운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손님, 공연은 끝났는데요? 저기 박수진 씨를 만나고 싶은데요. 여성은 민호를 의아하게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당신이 부른 노래 때문에 저 사람이 제 동생인 것 같다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5분만이라도. 민호의 절박한 눈빛에 여성이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시 후 박수진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민호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를 찾으셨다고요? 민호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42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매는 여전했습니다. 6살 지은이의 눈매. 왼쪽 눈꺼풀에 작은 점이 있던 것까지 똑같았습니다. 실례지만 아까 부르신 노래 어디서 배우셨나요?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왜 물으시는 거죠?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노래는 우리 어머니가 만드신 노래예요. 세상에 저와 제 동생만 아는 노래였어요. 수진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혹시 어렸을 때 일을 기억하시나요? 10살 이전의 기억이.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니요. 저는 기억이 없어요. 10살 이전의 기억은 전혀. 민호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기억이 없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것은 무언가 있었다는 뜻이니까. 혹시 입양되신 건가요? 수진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두려움과 혼란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아까의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실례지만 손님은 누구시죠? 민호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저는 강민호라고 합니다. 태산건설 대표이고, 그리고 민호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42년 전 잃어버린 동생을 찾고 있습니다. 여성은 명함을 받아들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은 민호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박수진이에요. 박씨 집안의 딸이고요. 당신 동생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노래를 우연의 일치일 거예요. 제발. 저를 혼란스럽게 하지 마세요. 수진은 황급히 복지관을 빠져나갔습니다. 민호는 쫓아가려 했지만 여성이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회장님, 기다리세요. 민호는 여성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저는 이선영이라고 합니다. 이 복지관 관장이고, 그리고 수진 씨의 동생이에요. 동생요? 양어머니의 친딸이에요. 수진 언니는 제 어머니가 입양하셨어요. 1973년에요.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1973년. 맞아요. 제 동생이 사라진 해가 선영은 민호를 2층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내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로 수진 언니가 회장님 동생이라고 생각하세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신합니다. 그 노래는 우리 어머니가 만드신 거예요. 할머니에게서 배운 옛날 고향 노래를 어머니가 자장가로 바꾸셨어요. 악보도 없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선영은 민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봤습니다. 수진 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선영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1973년에 고아원에서 언니를 입양하셨어요. 당시 7살이었던 언니는 심한 충격 상태였대요. 경찰이 인신매매 조직을 단속하면서 구출된 아이들 중 한 명이었다고 하셨어요. 민호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인신매매. 언니는 그 과정에서 머리를 다쳤고 그 이전의 기억을 모두 잃었어요. 자신의 이름도 어디서 왔는지도 가족이 누군지도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럼 박수진이라는 이름은 어머니가 지어주신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이름이라고 하셨죠.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생이 그런 끔찍한 일을 겪었다니. 7살 어린아이가. 그런데 회장님,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뭔가요? 선영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 언니는 지금 결혼하셨어요. 한석그룹 한진수 회장님과요. 민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진수. 건설업계에서 자신의 최대 경쟁자였습니다. 한진수요? 네. 30년 전에 결혼하셨어요. 슬아의 딸 하나를 두셨고요. 민호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언니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선영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 회장님은 언니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언니는 오랫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해왔어요. 하지만 이혼을 요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죠? 과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언니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채로 살아왔어요. 그 불안감이 언니를 묶어두고 있어요. 민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동생이 그렇게 불행하게 살고 있었다니. 관장님, 제발 도와주세요. 수진 씨를, 제 동생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선영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천천히 해야 해요. 그날 밤 민호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회사에 남았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그 빛바랜 사진을 꺼내 바라봤습니다. 지은아, 찾았어. 오빠가 너를 찾았어. 민호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42년. 긴 기다림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며칠 후 민호는 사설 탐정에게 의뢰했습니다. 박수진이라는 여성에 대해 조사해 주세요. 1973년 입양 기록, 현재 결혼 생활, 모든 것으로. 일주일 후 탐정은 두꺼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민호는 보고서를 읽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박수진은 1973년 고아원에서 박정숙에게 입양되었습니다. 양어머니 박정숙은 1980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친구가 후견인이 되어 수진을 키웠습니다. 1983년 20살의 수진은 한진수를 만났습니다. 당시 한진수는 30살의 젊은 사업가였습니다. 1985년 결혼, 1986년 딸 한예린 출생. 하지만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한진수는 결혼 초기부터 외도를 했고 수진을 거의 무시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진수는 수진의 과거를 알고도 일부러 결혼했습니다. 기억이 없고 가족이 없는 여성이라면 이혼을 요구하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호는 분노에 떨었습니다. 한진수는 처음부터 동생을 이용할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민호는 다시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선영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수진 언니가 오늘 봉사 나와요. 곧 오실 거예요. 잠시 후 수진이 복지관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민호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또 오셨군요. 민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수진 씨, 5분만 시간을 주시겠어요? 수진은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복지관 뒤뜰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 씨, 왼팔 팔뚝에 점이 3개 있지 않나요? 삼각형 모양으로요. 수진은 놀라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제 동생 지은이에게도 똑같은 점이 있었어요. 왼쪽 눈꺼풀에 작은 점도요. 수진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눈을 만졌습니다. 민호는 가방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이것 좀 봐주시겠어요? 앨범을 펼치자 1970년대의 흑백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젊은 어머니와 두 아이. 가난해 보였지만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한 장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지은이에요. 4살 때 찍은 거예요. 사진 속 소녀는 토끼 인형을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이 토끼 인형 이름이 방실이었어요. 엄마가 헌천으로 만들어 주셨죠. 수진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방실이. 그 이름이 왜 이렇게 익숙한 걸까요? 그리고 이건 지은이 6살 생일날이에요. 우리는 가난해서 케이크를 살 수 없었어요. 대신 엄마가 계란 후라이를 초 모양으로 세워주셨죠. 수진은 사진을 응시했습니다.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무언가가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두운 작은 방, 계란 후라이, 그리고 따뜻한 노래. 수진은 자신도 모르게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민호는 함께 이어 불렀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겹쳤습니다. 마치 42년 전 그날 밤처럼.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 거죠? 왜 가슴이 이렇게 아픈 거죠? 민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건 내 마음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야. 머리는 잊어도 마음은 기억하는 거야. 수진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낯선 사람인데 왜 이렇게 익숙한 걸까요? 왜 이 사람 앞에서는 편안한 걸까요? 정말 제가 당신 동생인가요? 민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넌 강지은이야. 내 소중한 동생. 수진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42년간 억눌렀던 외로움이, 고통이 모두 터져나왔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수진을 안아주었습니다. 울어도 돼. 이제 혼자가 아니야. 수진은 민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 복지관 입구 쪽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돌아보자 경호원들과 함께 한진수가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수진, 한진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수진은 놀라서 민호에게서 떨어졌습니다. 한진수는 성큼성큼 걸어와 수진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집에 가자. 여보 아파. 민호가 한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놓으시죠. 다치시겠습니다. 한진수는 민호를 노려봤습니다. 강민호, 내 아내한테서 손 떼. 당신 아내가 아니라 제 동생입니다. 한진수는 비웃었습니다. 동생?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법적으로 수진이는 내 아내야. 잠깐만요, 한 회장님. 선영이 다가왔습니다. 수진 언니는 지금 자신의 과거를 알아가고 있어요. 방해하지 마세요. 한진수는 선영을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야? 내 가족 일에 왜 끼어들어?
저는 수진 언니의 동생 이선영입니다. 그리고 언니를 돕고 있어요. 한진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복지관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수진, 마지막으로 말한다. 지금 나랑 집에 가지 않으면 넌 후회할 거야.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여기 남을래요. 한진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저 알고 싶어요.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한진수는 수진의 턱을 잡았습니다. 정신 차려. 네 과거를 알게 되면 넌 견디지 못해. 인신매매 당했던 일, 학대받았던 일. 그런 걸 기억하고 싶어?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호가 한진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만하세요. 왜 그렇게 협박하는 겁니까? 한진수는 민호를 밀쳤습니다. 협박? 난 사실을 말하는 거야. 수진이한테 과거는 독이야. 선영이 소리쳤습니다. 그건 당신이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수진 언니의 인생은 언니 거라고요. 한진수는 이를 갈았습니다. 좋아. 원하는 대로 해. 하지만 수진, 넌 날 떠날 수 없어. 법적으로 넌 내 아내야. 그리고 한진수는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예린이 생각은 안 해? 네가 나를 떠나면 딸을 못 볼 거야. 수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린이를. 그래. 양육권 싸움에서 넌 이길 수 없어. 넌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사람이잖아. 법원은 아이를 나한테 맡길 거야. 민호가 한진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비열한 자식, 경호원들이 민호를 떼어냈습니다. 한진수는 옷깃을 여미며 비웃었습니다. 강민호, 넌 이길 수 없어. 수진이는 내 거야. 한진수는 수진을 끌고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저항했습니다. 싫어요. 전 안 가요. 수진, 당신과는 더 이상 못 살아요. 이혼해주세요. 한진수는 당황했습니다. 수진이 이렇게 강하게 나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넌 지금 미쳤어? 아니에요. 이제야 정신을 차렸어요. 수진은 한진수의 손을 뿌리치고 민호에게로 갔습니다. 오빠. 저 좀 도와주세요. 민호는 수진을 보호하듯 안았습니다. 걱정 마. 내가 지켜줄게. 한진수는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후회할 거야. 수진, 넌 반드시 후회할 거야. 한진수는 경호원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민호와 선영이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요?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서워요.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민호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돌아갈 필요 없어. 이제 우리가 함께야. 선영도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당분간 여기 복지관에 머무르세요. 안전한 곳이에요. 수진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그날 밤 민호는 변호사와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수진 씨의 이혼 소송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한진수는 막강한 재력과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제 동생을 그 사람에게 맡겨둘 순 없어요. 먼저 박수진 씨가 회장님의 동생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DNA 검사를 해야 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당장 하겠습니다. 다음 날 민호와 수진은 병원에서 DNA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일주일 후면 결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민호는 그 일주일이 42년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수진은 복지관에 머물렀습니다. 민호는 매일 복지관을 찾아와 수진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호가 기억하는 것들을 들으며 수진은 조금씩 자신의 과거를 받아들였습니다. 지은아, 넌 토끼를 정말 좋아했어.
그래서 엄마가 방실이를 만들어 주셨지. 방실이. 응. 넌 방실이 없으면 잠을 못 잤어. 그래서 내가 매일 밤 방실이를 찾아줬지. 수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빠는 착한 오빠였나 봐요. 민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야. 난 널 지키지 못했어. 착한 오빠가 아니야. 수지는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오빠는 42년을 저를 찾아 헤맸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은아. 이제 수진이 아니라 지은이라고 불러주세요. 전 강지은이 되고 싶어요. 민호는 수진을, 아니, 지은을 꼭 안았습니다. 지은아, 환영해. 집에 온 걸 환영해.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편 한진수는 자신의 서재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강민호가 수진이를 데려갔어. 이대로 둘 순 없어. 전화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진이의 과거 기록을 공개하는 거야. 그럼 강민호도 충격받을 거고 수진이는 견디지 못할 거야. 하지만 그건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한진수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잔인해? 내 것을 빼앗으려는 놈들한테 자비는 없어.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한진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강민호, 네가 이길 것 같아? 두고 봐.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호와 지은은 긴장한 채로 병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영도 함께 있었습니다. 의사가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열었습니다. 일치 확률 99.99% 마이너스. 생물학적 남매 관계 확인됨. 민호는 환호했습니다. 맞았어. 넌 정말 내 동생이야. 지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오빠 동생이에요? 그래. 이제 누구도 우릴 부정할 수 없어.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선영도 옆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42년. 긴 기다림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온 다음 날, 민호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42년 전 잃어버린 제 동생을 찾았습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민호는 계속했습니다. 박수진 씨는 제 친동생 강지은입니다. DNA 검사로 확인되었습니다. 며칠 전 보도된 불륜설은 사실이 아닙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42년 만의 재회, 소감이 어떠신가요? 민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장가 하나로 찾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만드신 노래였습니다. 인터넷은 순식간에 이 소식으로 들끓었습니다. 42년 만에 기적적 재회 자장가 하나로 찾은 동생, 감동의 스토리. 민호의 회사 주가도 회복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진수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복지관에서 지은은 작은 방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새벽 2시 복지관의 뒷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2층 지은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남자는 지은의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가방에서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지은은 잠결에 느꼈습니다. 팔에 따끔한 통증이. 하지만 곧 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남자는 주사기를 치우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이 지은을 깨우러 왔습니다. 언니, 일어나세요. 아침 식사. 선영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지은이 눈을 떴지만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언니,
지은은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사람을 보듯. 누구세요? 여긴 어디죠? 선영은 놀라서 지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언니, 저예요. 선영이요.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영? 모르는 사람인데요. 그리고 전 왜 여기 있는 거죠? 선영은 급히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어요. 수진 언니가 기억을 못해요. 민호는 즉시 복지관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지은의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지은아, 지은은 민호를 낯선 사람 보듯 바라봤습니다. 누구세요? 민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야, 오빠. 민호 오빠. 지은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오빠. 저한테 오빠는 없는데요. 그리고 여기가 어디죠? 저는 왜 여기 있는 거예요? 민호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선영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병원에 가봐야 해요. 뭔가 이상해요. 세 사람은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사는 지은을 검사한 후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환자분에게 강력한 약물이 투여된 흔적이 있습니다. 기억 억제제의 일종인데요. 민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문제는 이 약물이 매우 강력해서 최근 기억까지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환자분은 지금 한 달 전에 기억이 없습니다. 한 달. 그럼 나를 만난 것도.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기억하지 못합니다. 환자분에게는 지금이 한 달 전입니다. 민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42년을 기다려 찾은 동생. DNA 검사로 확인한 동생. 그 모든 것이 지은의 기억에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회복할 수 있나요?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회복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영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회장님, 포기하지 마세요. 민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병원을 나서자마자 민호는 한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진수, 당신이 한 짓이지. 한진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인데? 지은이한테 약물을 투여한 거 알아. 기억을 지웠지. 증거 있어? 내가 했다는 증거? 민호는 이를 갈았습니다. 이번엔 용서 못해. 절대로. 해봐. 하지만 이제 수진이는 널 기억 못해. 넌 그녀에게 그냥 낯선 사람일 뿐이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호는 분노와 절망에 떨었습니다. 선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민호는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어떡해요? 수진 씨는 한 달 전으로 돌아갔어요. 그때는 한진수의 아내로 살던 때예요. 그래도 포기할 순 없잖아요. 한 번 찾았으면 두 번도 찾을 수 있어요. 민호는 선영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씨. 선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희 함께 해요. 끝까지. 그날 저녁 한진수의 경호원들이 복지관에 왔습니다. 그들은 기억을 잃은 지은을 데려가려 했습니다. 사모님, 집으로 가시죠. 지은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집이요? 제 집이 어딘데요? 한 회장님 댁입니다. 사모님께서 며칠 전부터 여기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이 없는 그녀에게는 경호원들의 말이 맞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민호가 막아섰습니다. 안 돼요. 수진 씨는 여기 머물러야 해요. 손님 비켜주시죠. 사모님을 모셔가야 합니다. 저 사람들 누구예요? 모르셔도 됩니다. 가시죠. 민호는 지은의 앞을 막았습니다. 수진 씨, 제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한 달 전 이혼을 결심했어요.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혼? 무슨 소리예요?
전 남편과 잘 살고 있는데. 아니에요. 한진수는 당신을 학대했어요. 지은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머리가 아파요. 경호원들이 지은을 데리고 나가려 했습니다. 민호는 필사적으로 막았지만 경호원들에게 밀려났습니다. 지은아, 하지만 지은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민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영이 민호를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내가 또 동생을 잃었어요. 선영은 민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니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다시 찾을 수 있어요. 민호는 선영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혼자 회사 사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 빛바랜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지은아. 오빠가 또 너를 지키지 못했어. 문이 열리고 선영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아직도 여기 계세요? 민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선영 씨, 선영은 민호 옆에 앉았습니다.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은이는 날 기억하지 못하는데. 선영은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처럼 하면 돼요. 다시 만나고 다시 신뢰를 쌓고 다시 진실을 밝히는 거예요. 민호는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회장님은 42년을 기다리셨잖아요. 한 달쯤이야. 민호는 선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영 씨가 없었으면 전 포기했을 거예요. 선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수진 언니를 찾고 싶어요. 진짜 언니로서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밤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호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은이 일주일에 한 번 병원에 간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우울증 치료 때문이었습니다. 민호는 그 병원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지은이 나타났습니다. 경호원 2명이 그녀를 에스코트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수진 씨, 지은은 민호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강민호입니다. 한 달 전에 우리 만났어요.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요. 손님, 부인을 괴롭히지 마시죠. 민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 제발 5분만 시간을 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지은은 망설였습니다. 이 남자 왜 이렇게 간절해 보이는 걸까요? 5분만요. 경호원들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습니다. 민호는 지은에게 DNA 검사 결과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남매라는 증거예요. 지은은 서류를 읽으며 놀랐습니다. 남매. 하지만 전 외동딸인데요. 아니에요. 당신은 입양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당신의 친오빠예요. 지은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전 기억이 없어요. 누군가 당신에게 약물을 투여했어요. 그래서 기억을 잃은 거예요. 지은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아, 머리가 아파요. 민호는 조심스럽게 지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기억하면 돼요. 지은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낯선 사람인데 왜 이렇게 믿음이 가는 걸까요? 정말 제 오빠예요?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난 42년을 너를 찾아 헤맸어. 지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 거죠? 내 마음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야. 경호원이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가셔야 합니다. 지은은 민호에게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제 전화번호예요. 연락해요. 민호는 쪽지를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지은은 차에 타며 뒤돌아봤습니다. 민호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몰래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매일 밤 지은에게 전화해서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지은아, 넌 어렸을 때 노래를 정말 좋아했어. 엄마가 자장가를 불러주시면 금방 잠들었지. 어떤 자장가요? 민호는 조용히 불렀습니다. 지은은 그 노래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무언가가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이 노래. 제가 알아요. 민호는 기뻐했습니다. 그래. 기억나는 거야. 아니요.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아요. 하지만 이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걸로 충분해. 천천히 기억하면 돼. 두 사람은 매일 밤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지은은 조금씩 민호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한진수는 지은이 민호와 연락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강민호 그 자식이야. 한진수는 지은의 휴대폰을 압수했습니다. 여보, 왜 제 전화를? 지은이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랑 통화하는지 다 알아. 강민호랑 연락하지 마. 하지만은 무슨, 그 자식은 당신을 이용하려는 거야.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분은 진심이에요. 한진수는 지은의 뺨을 때렸습니다. 닥쳐. 지은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한진수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강민호를 만나거나 연락하면 넌 딸을 못 볼 거야. 알았어?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진수는 나가버렸습니다. 지은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다음 날 민호는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민호는 불안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는 선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영 씨, 지은이가 연락이 안 돼요. 한 회장님이 뭔가 한 것 같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영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예린 씨를 통하는 게 어떨까요? 딸이라면 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민호는 미국에 있는 예린에게 연락했습니다. 예린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아저씨의 동생이라고요? 그래. DNA 검사로 확인됐어. 예린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엄마가 그런 일을 겪었다니. 몰랐어요. 예린 씨, 어머니를 도와줄 수 있겠어요? 예린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에요. 당장 한국으로 갈게요. 며칠 후 예린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 몰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엄마, 지은은 딸을 보고 놀랐습니다. 예린아, 내가 왜 여기? 엄마, 강민호 회장님이 정말 외삼촌이에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 DNA 검사 결과도 있고. 예린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아빠한테서 벗어나세요. 이혼하세요. 지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내 아빠가 널 못 보게 할 거야. 예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관없어요. 전 엄마 편이에요.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은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예린아, 엄마, 용기 내세요. 제가 도울게요. 지은은 딸의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한진수에게서 벗어나기로. 예린의 도움으로 지은은 다시 복지관으로 돌아왔습니다. 한진수가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지은은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법원에서 임시보호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한진수는 지은에게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한진수는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복지관에서 지은을 만났습니다. 용기 내줘서 고마워. 지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오빠 덕분이에요. 오빠가 없었으면 전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한 달 전의 기억이 없었습니다. 민호는 매일 지은에게 그 한 달간의 일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처음 만난 날, DNA 검사한 날, 함께 웃고 울었던 모든 순간들을. 지은은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오빠. 그런 소중한 시간들을 기억 못해서. 민호는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새로운 추억을 만들면 돼. 그날부터 두 사람은 새로운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민호는 지은을 어렸을 때 살던 동네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야. 우리가 살던 곳. 낡은 건물들은 대부분 재개발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골목길의 모습은 여전했습니다. 저기 작은 슈퍼 보여? 우리 엄마가 거기서 일하셨어. 그리고 저 골목에서 우리가 숨바꼭질하며 놀았지. 지은은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무언가가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저 나무. 저 큰 은행나무. 민호는 놀라서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기억나?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 나무 아래서 놀았던 것 같아요. 민호는 기뻐했습니다. 맞아. 우리 저 나무 아래서 자주 놀았어. 두 사람은 은행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지은은 눈을 감고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함께 따라 불렀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지은은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오빠. 뭔가 떠올라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따뜻한 느낌이. 민호는 지은을 안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해. 천천히 기억하면 돼. 한편 이혼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첫 재판에서 한진수 측 변호사는 지은의 정신 상태를 문제 삼았습니다. 박수진 씨는 기억상실증이 있고 최근 또 기억을 잃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민호 측 김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박수진 씨의 기억 상실은 한진수 씨 측에서 약물을 투여한 결과입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한진수 측 변호사가 소리쳤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그런 주장에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입니다. 박수진 씨의 혈액에서 기억 억제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한진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형사 사건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찰에 통보하겠습니다. 한진수는 당황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한진수는 변호사에게 소리쳤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증거가 나올 리 없다고 했잖아. 죄송합니다. 강민호 측에서 철저하게 준비한 것 같습니다. 한진수는 이를 갈았습니다. 이대로 질 순 없어. 뭔가 방법을 찾아. 며칠 후 한진수는 예린을 만나려 했습니다. 딸을 설득해서 다시 자기 편으로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린은 아버지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아빠한테 할 말 없어요. 예린아, 아빠 얘기 좀 들어줘. 싫어요. 아빠는 엄마를 괴롭혔어요. 용서할 수 없어요. 한진수는 딸에게마저 거부당했습니다. 그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반면 민호와 지은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선영도 두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복지관 옥상에서 별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빠, 저 별들 봐요. 정말 예쁘다. 민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말씀하셨어. 저 별들 중 하나가 할머니래. 지은은 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엄마도 저기 계시겠네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거야.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선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도 저기 계실 거예요. 수진 언니를 잘 부탁한다고 하시면서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호는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영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두 사람을 보며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오빠, 선영이 좋아하세요?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아, 그게. 선영도 당황해서 손을 빼려 했지만 민호가 꼭 잡았습니다. 응. 좋아해. 선영은 놀라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민호는 선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영 씨, 저와 사귀어 주시겠어요? 선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은은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해요. 세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와 선영은 복지관 앞을 산책했습니다. 선영 씨, 고마워요. 뭐가요? 모든 것이요. 지은이를 도와준 것, 저를 지탱해 준 것. 모든 게 고마워요. 선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민호 씨 덕분에 수진 언니가 행복해졌어요. 민호는 선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앞으로 함께 걸어가요. 네. 함께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키스했습니다. 며칠 후 최종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은 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재판부는 박수진과 한진수의 이혼을 인정합니다. 또한 한진수의 약물 투여 및 정서적 학대가 인정되므로 위자료 5억 원을 박수진에게 지급하도록 명합니다. 지은은 안도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는 지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해냈어. 이제 자유야. 한진수는 분노하며 법정을 나갔습니다. 법정 밖에서 지은, 민호, 선영, 예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축하해요. 고마워, 예린아. 이제 행복하게 사세요. 지은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오빠, 감사해요. 정말로. 민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네 사람은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복지관에서 정식 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의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은은 민호를 찾아왔습니다. 오빠, 상의할 게 있어요. 뭔데? 지은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개명 신청서였습니다. 박수진에서 강지은으로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민호는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네. 전 이제 진짜로 강지은이 되고 싶어요. 오빠의 동생으로요. 민호는 지은을 꼭 안았습니다. 좋아. 환영해, 강지은. 몇 달 후 개명이 정식으로 승인되었습니다. 박수진은 이제 강지은이 되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지은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민호가 건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 동생 강지은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42년 만에 다시 만난 우리 남매가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지은은 앞으로 나와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평생 제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저는 강지은입니다. 지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가 찾아주셔서, 선영이가 도와줘서, 예린이가 지지해줘서,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사랑해주셔서,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지은은 혼자 복지관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지은은 속삭였습니다. 엄마, 전 이제 행복해요. 오빠도 찾았고, 새로운 가족도 생겼어요. 엄마, 감사해요. 그 노래를 남겨주셔서. 지은은 조용히 자장가를 흥얼거렸습니다. 뒤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은 돌아봤습니다.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영도. 세 사람은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민호가 말했습니다.
지은아, 사실 오늘 너한테 말할 게 있어. 뭔데요? 민호는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결혼하기로 했어. 지은은 놀라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진짜 축하해요. 세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몇 달 후 민호와 선영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작은 예식장이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지은은 신부 대기실에서 선영을 도와주었습니다. 선영아, 정말 예쁘다. 선영은 부끄러워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언니 떨려요. 괜찮아. 오빠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데. 예린이 들어왔습니다. 이모, 삼촌이 기다리세요. 선영은 심호흡을 하고 일어섰습니다. 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영이 버질로드를 걸어왔습니다. 민호는 감동에 차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약했습니다. 선영아, 나와 평생을 함께 해줄래? 네, 민호 씨. 평생 함께 할게요. 키스를 하고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피로연에서 지은이 축가를 불렀습니다. 그 자장가를 이제는 슬픔이 아닌 행복의 노래가 된 그 노래를 모든 사람들이 감동에 젖었습니다.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42년. 긴 기다림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맺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밤이 깊어갔습니다. 지은은 복지관으로 돌아와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예린이 함께 왔습니다. 엄마, 여기 계셨네요. 응. 별 보고 있었어. 예린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지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다행이에요. 지은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린아, 넌 엄마한테 가장 큰 선물이야. 엄마,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예린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저도 엄마 덕분에 강하게 자랐어요. 모녀는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예린아, 엄마 이제 진짜 행복하게 살 거야. 네, 엄마. 저도 응원할게요. 며칠 후 지은은 민호에게 편지를 받았습니다. 지은아, 42년을 기다렸어. 매일 밤 너를 그리워했어. 그리고 드디어 너를 찾았어. 이제 우리는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야. 평생 함께 할 거야. 사랑해, 내 동생. 오빠가. 지은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썼습니다. 오빠, 찾아줘서 고마워. 42년을 기다려줘서 고마워. 나도 이제 기억해. 다 기억하지는 못해도 마음으로 기억해. 오빠의 따뜻함을, 오빠의 사랑을. 평생 함께 할게. 사랑해, 오빠. 지은이가. 그날 밤 지은은 처음으로 꿈을 꾸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꿈이었습니다. 작은 방에서 오빠와 함께 노래를 듣는 꿈. 지은은 꿈속에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3년 후, 강지은은 복지관 부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많은 어르신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강민호와 이선영은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예쁜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민지. 한예리는 사회복지사가 되어 어머니와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 창립 25주년 기념 공연이 열렸습니다. 지은은 무대에 올라 그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민호, 선영, 예린, 그리고 어린 민지도 함께. 객석에는 수백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감동에 젖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지은은 말했습니다. 이 노래는 제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노래입니다. 42년 만에 이 노래로 오빠를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가족들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은아, 행복해? 응, 오빠. 정말 행복해.
우리 평생 함께하자. 그럼 오빠. 가족들은 함께 웃었습니다. 밤이 되어 지은은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오빠와 함께, 가족들과 함께.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처럼. 지은은 미소 지으며 자장가를 흥얼거렸습니다. 42년의 기다림. 그리고 영원한 함께함. 이것이 강지은과 강민호 남매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재미있는 인생 이야기에 힘이 됩니다.